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람. 사실 별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이제 20일이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난 사실 전쟁이란 단어를 아직까지 쓰기가 너무 denial 단계가 아직 안 지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쓸 때도 너무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게 진짜 전쟁이 나니까 속보가 1분마다 1분도 아니에요. 30초마다 올라와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30초 전에 미사일을 날리고 30초 전에 공격을 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지금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란의 가족들, 테헤란에 살고 있잖아요. 가족들은 우선 테헤란이 가장 많이 폭격을 받고 있는데 아직 테헤란에 계시고 테헤란을 많이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에 계시고 우리 가족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트럼프가 X 매체에서 Evacuate Tehran이라는 그 트윗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테헤란 도시의 인구가 뉴욕시티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그 중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가족에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정말 뭐 가정의 환경이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모두 다른 다양한 사정들로 당분간 못 떠날 수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설령 그 중에서 떠나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주유소 줄이 한 3km라고 해요. 그냥 그 어떤 지역에서든 되게 사람들이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그 중에서 아직도 뭐 이게 전쟁이 아니다 나처럼 그런 disbelief 단계에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테헤란을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길란이나 그 테헤란의 북쪽 도시들로 많이 갔는데 그쪽은 이제 식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먹을 빵이나 이런 게 부족하대요.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부터였나? 그저께부터였나? 이란이 인터넷을 끊었잖아. 이게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오후에 가족들이랑 그나마 이게, 왜냐면은 사실상 인터넷에 오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 순간마다 올라오곤 있어요. 뭐 테헤란의 어떤 뭐 동부, 서부, 뭐 어떤 거리에 어떤 폭격이 일어났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제 이틀 전부터 이란이 또 인터넷을 이제 nationalize 하면서 이란 내에 이란이 런치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빼고는 다른 어플들이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그 통화도 하는 것도 요즘 국제 전화도 해외에서 이란으로 먹 겁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 전에는 뭐 안부라도 물어볼 수 있고 건강하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확인 자체도 안 되니까. 내 동생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미국 같으면 폭동이 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란 사람들은 주유소에 다 줄 서 있고 거기서 덥다고 수박 나눠주고 있고 여행자들, 한국 여행자들한테, 아니면 전 세계 이란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기가 공지를 띄웁니다.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전화도 대신 해주겠다고 사람들이 다 올려가지고 대신 진짜 해주고, 이런 게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는데, 잠깐만. 아이고.
휴지 없나? 그 어떤 나라에 일반인이나 시빌리언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피해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어떤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이란에서는 그 어떠한 그 경고음이나 아니면은 이제 피해를 하라는 정부 쪽에서의 알림이나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그 지역 근처에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소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스스로 서로를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전쟁이 일어나고 영상을 처음 올리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 만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 오신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공지하고 뭐 그런 것만 올렸던 거고, 전쟁 바로 하루 전에 찍은 거였어요. 제가 실수도 만들어서 올리고 뭐 그러면서 많이 그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뭐 그러면서 이란 사람들이 현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 근데 이건 약간 말하기 솔직히 조심스럽긴 해요. 뭐 그리고 이란은 국민이 9천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그 대통령 뽑을 때 20% 30%막 이렇게 나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딱 몇 프로라고 그런 조사도 없고 대략적으로 분위기만 아는 건데, 또 사람이 자기네가 속한 그룹에서 이렇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이란 사람들의 그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제게 바라봐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건 이전에도 친정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을 지탄을 하고 있고, 반정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기하게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란에도 반정부적인 성향이 엄청 강했어요.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반정부적인 성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정권에 대한 그런 진보냐 보수냐 그런 정치에 관한 그런 거고, 이란은 정부를 반대하는, 왜냐면 좀 한국이랑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반정부적인 성향도 나뉜 거야. 내가 정부를 반대하지만 이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당연하죠. 이 정부를 반대를 해도 그치? 다 이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외국이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면 애국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당연히 반정부적인 사람이어도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와 현 체계를 이란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갈라지는 쪽에서는 더 대부분인, 제가 보이는 걸로는 더 대부분인 쪽이 어떤 쪽으로 쏠리냐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현 체계는 이란이 아니다 고 생각이 되는 성향이 가장 많거든요. 왜냐면 이란이 뭐 최근 40년 동안을 떠나서 근현대, 그러니까 최근 뭐 10년만 바라봐도 뭐 다양한 그런 uprising, protest에서 보면은 이란 사람들의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 현 정부를 그 일의 행위자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God forbid, 한국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애국심을 가지면서 그런 반대, 그러니까 적의 세력을 규탄을 하겠죠. 너무나도 간단하게. 근데 이란의 경우에는 그게 이 컵이, 이 라떼라는 컵이 이란이라면 그 안에 이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현 정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란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 정부도 지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란 사람들이 현 정부를 다양한 면에서 증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란의 liberty가, 왜냐면은 여기서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 이도하는 바가 regime change인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려는 그런 의도인 건지가 되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만약에 regime change 목표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란 사람들이 그 의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면은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마저도 우리는 정부를 다양한 면에서 증오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리버티가 우리 손으로만 이루어져야지 그거를 맞아. 다른 세력이 우리한테 가져다 줄 일도 없고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없는 당연하지. 거잖아. 그거를 왜 딴 나라가 이란을 좋게 만들어 주겠어? 그거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거는 한국 분들은 다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저도 뭐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를 가본 분들은 알 거야. 이게 같이 훈련을 받고 막 이러잖아. 진짜 힘든 훈련을 받고 막 이러면은 내가 뭐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 진짜 누가 공격해온다. 그럼 내가 죽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무슨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를 헌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본능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은 당연히 이란 사람들은 뭉치겠지. 저는 약간 지금의 사태가 뭐랑 오버랩이 됐냐면 저 어릴 때도 아니지. 내가 그게 조지 부시 때였으니까, 부시 대통령 때였으니까. 부시 대통령 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에 그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가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모두가 인정했잖아요. 부시도 인정하고 오바마도 인정하고 미국 정권이 뭐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이라크가 제대로 된 정부도 없고 그 사건 때문에 IS가 생기고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 사과도 안 했는데 그때도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이라크를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가장 그 이야기 뒤에 수작을 뿌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걸프 전쟁이잖아요. Second Gulf War이잖아요. 그 전쟁에 뒤에 계속 미국이 그 전쟁을 시작하게 미룬 인물이 벤저민 네타냐후예요.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 네타냐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take out Saddam, I guarantee you that it will have enormous positive reverberations on the region. 이란이 뭐 이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 다 좋아. 이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냥 한국인 입장으로 내가 세례자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세례자를 만난 다음에 전 아무래도 이란 쪽에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인 입장으로 얘기해볼게요. 근데 열이 받아서 그래. 아니 이란이 핵을 그렇게 가지는 게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위협이면 북한은 뭡니까? 북한은 왜 냅두는 거야? 한국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남자들 2년 군대 갔다 오지. 한국전쟁 분단된 것도 소련이랑 미국이랑 그래프 게임 하면서 분단이 된 거잖아. 네? 우리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북한이랑 남한으로 갈라져가지고 미국이 파병해달라면 다 파병해주고, 주한미군 사고 쳐도 다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구류 외교하고
베트남 말도 그렇게 끌려가게 됐잖아. 다 보내려면 다 보내줘야 되잖아. 뭐 반대한 게 어딨어? 노무현 때도 뭐 이라크 파병 다 하고, 전투부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방위비 분담 더 하라고. 방위비 왜 이거밖에 안 내냐고. 그런 소리나 듣고 있고. 이번에 중동으로 우리 한국의 미사일 그 방어체계 넘겼잖아요. 응?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럼 얼마나 대단하게 미국한테 해주길래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이해가 안 돼. 아니 이스라엘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면 좋지. 한국은 봉이야? 호구야? 진짜 무슨 뭐 이거 인종차별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리고 미국의 이번에 봤잖아. 미국의 The U.S. Protection을 Russia-Ukraine War을 보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왜 핵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저 원래 한국이 핵을 가져야 된다고 뭐 이건 정치적인 거라서 뭐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믿겠어 미국을. 전 세계가 어떻게 믿어. 제가 20대 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가 그때 오바마부터 해가지고 그때 한국이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한국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는 거잖아요. 세레자드 처음 만나고 막 그럴 때 이란 친구들이 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친미 국가 아니냐고. 근데 한국은 친미 국가가 친미라는 단어가 좀 약간 굴욕적으로 들려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친미 국가가 맞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제일 힘들게 싸워줬고, 그래 그렇게 해줬어. 지금도 뭐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렇게 해줬어. 좋지. 그리고 여기는 double standards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게 NPT에 이란이 사인을 했잖아요. 그 혁명 이전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정도와 그 진실이 잘 이문이 되긴 하지만 IAEA에서도 인스펙션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핵 nuclear weapon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NPT에 사인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핵 무기도 뭐 그거는 말이 많아요. 뭐 50에서 400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인스펙션도 안 받고 있고 이거는 사실 뭐 아무리 그런 이유들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 순간 그거를 진짜 맨 정신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더블 스탠더드 아니냐. 아니 나는 미국의 패권이 좋아.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확실한 패권을 가졌을 때 한국이 제일 좋았어. 한국은 여권 파워도 세지. 미국이 가졌을 때 우리가 중국한테는 중국한테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미국한테는 안보를 보장받고 얼마나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 미국의 그런 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세계 경찰의 지위도 흔들리고 미국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비를 계속 미국한테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이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아니 이게 너무 열받는 거야. 한국은 동맹이 아니야? 한국이 뭐 미국한테 섭섭하게 했어? 지금 굉장히 민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저 어머니가 이제 천주교를 다니시고 저도 옛날에 천주교를 지금은 안 간지 한 10년 넘었는데 성당을 안 간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성가대 뭐 단장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나 무슨 행사 때 가면 다 그 성가대 단원으로 참가를 하세요.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성당에 이제 간 거야. 근데 그때 한참 작년이죠. 네.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또 미사일을 막 주고받고 그럴 때였어.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사실 그때 너무 민망했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성당. 성경의 그런 가르침들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류에는 어디로 갔어? 가자 지구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오늘도 가자에 몇 명이 죽었다고 뉴스, 20명인가가 죽었다고 뉴스 나왔고요. 어제도 나왔고, 지금도 가자에, 지금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가자에 미사일을 날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노사이드인 거지. 이게 가자의 경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댓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뭐 피해를 많이 이스라엘 민간인이 죽고 이란은 뭐 그런 건물들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민간인은 안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 이란이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죽었고 이란도 똑같이 병원을 공격당했고 뭐 방송국도 공격하는 게 영상이 너무 유명했잖아요. 민간인을 공격하는 거는 당연히 나쁜 잘못된 일이고 지탄 받아야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은 또 댓글창에 이제 싸움이 나고 뭐 저도 이게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분들 이스라엘에 더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뭐 이란이 당연히 어떤 세계적인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쪽인 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저도 세레자들을 만나기 전에 똑같았어요 생각이.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서구 언론에 이렇게 매몰돼서 그런 것만 듣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자 쪽은 팔레스타인 쪽은 영상이 너무 이게 잔인하고 그래가지고 올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쪽은 스타링크도 끊었고 인터넷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정보가 끊은 게 그쪽이 인터넷이 다 차단돼서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면 그 좀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Doctors Without Borders이라는 협회가 있잖아요. 의사협회가 있는데 네. 그 의사들이 가자지구로 가면서 그 죽은 아이들의 시체나 아니면은 그 뭐 wounded 아이들 상처를 입은 뭐 피해자들을 봤을 때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심장이 타겟팅된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적인 제노사이드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난 너무 궁금한 게 근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걸 알 거 아니야? 알고 아무렇지 않아요. 저희가 근데 조롱하잖아. 저희가 이 영상에다가 꼭 보셨으면 하는 그 분이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온라인 채팅이 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대요. 다 왜, 죽었으면 좋겠대요. 다 죽일 거래요. 왜?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brainwashed.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근데 가자인들이 인간이 아닌 거야. 그냥 그 사람들 눈에는 인간이 아닌 거야. 난 죽어야 되는 벌레와 똑같은 거야. 아니 봐봐 하마스 미친놈들이지. 아니 근데 좀 아니 그러니까 calm down. 왜 이래 오빠. 아니 하마스가 오빠답지 않게 왜 이래. 하마스가 그렇게 한 건 진짜 미친놈들이죠. 그 진짜 하마스가 저지른 짓을 누가 옹호합니까? 그런 당연히 그런 거 지탄 받고 헤즈볼라를 이란이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누굴가를 공격을 계속했다면 물론 그 하마스가 어떻게 탄생했고 헤즈볼라가 어떻게 탄생했고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 뭐 누가 명분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사실 선진국했는데 이란 기습이지 기습. 선전포고를 안 했잖아요. 전쟁 그 국제법을 다 어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어차피 없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국민 한 명이 죽었으면 남의 국민 100명을 죽여도 되냐? 응? 그것도 애들을. 이란은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거는 약간 전쟁인 거야. 뭐 물론 기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습을 했지만 전쟁인 건데 가자의 팔레스타인 애들은 그냥 죽고 있는 거예요. 삭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돌멩이 던지겠지. 이거는 그냥 마치 정치적인 성향과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인류에만 봐서도 옆집에 뭐 옆 나라에 있는 고통이네 고통이 아니고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거죠. 난 너무 궁금한 게 저도 탈무드 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 탈무드도 좋아하고 그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도 좋아하고 그쪽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 탈무드를 제가 한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현명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랍비가 그런 좋은 지식을 후대에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에도 보면 선택받은 민족이고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을 따르려고 하면서 거기서 뭐 잘못도 저지르지만 그렇게 뭔가 그런 역사잖아 성경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많이 배웠다며. 근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거를 다 묵인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우리 테헤란이 막 공습을 받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빨리 딴 데로 좀 가시라고. 너무 태평하죠. 진짜 일주일 동안은 1년은 늙은 것 같아. 그냥 좀 내가 어느 정도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그 나이 때부터 가장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 이것보다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길이 없겠지? 싶었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시점에서. 근데 더가 있고 갈수록 더가 있구나, 더 심각해지고 더 이렇게 최악이 또 있구나. 엄마 아빠 시대에는 이란 이라크 전을 겪으셨잖아. 그래서 그때가 전쟁이라는 개념이 어린 나에게 이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엄마 근데 그때 전쟁이 맞았어? 라고 하는 게 나한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지, 그것도 8년 동안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시대에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는 다 주거지도 폭격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항상 켜 계시고 거기에는 지금 폭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빨리 뛰어서 집 모르겠어요. 주차장에 어디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대피를 했다고 창문들을 다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놓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는 고작 7일이 지났는데 이 7일 동안 얼마나 우리 세대가 그런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감당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전쟁이라는 게 옆 나라의 일이었지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너무 실감이 안 되고. 부모님한테 막 딴 데로 이제 친가나 외가 쪽으로 좀 가 계시는 게 어떻냐 했더니 이란 이라크전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그리고 동생 말이 더 웃겨. 지금 밖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들 줄 서 있다고. 근데 이게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엄마 아빠랑 그렇게 길게 통화를 하면서 설득이 되시거든요. 가야 된다는 설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아직 믿기지가 않은 거야. 실감이 안 나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만약에 지금 짐을 쌓고 집을 그렇게 떠나면 그게 이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전쟁이구나 라는 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진짜.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어떡해. 이보다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믿고 계셔. 부모님도 지금은 솔직히 좀 불투명합니다. 한국에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불투명하고, 아직도 비행기는 안 뜨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안 해요. 한국 교민들은 뉴스에서 나왔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쪽으로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고 남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란 한국 대사관은 지금은 이제 비자 업무를 보지 않고 있고, 남아있는 교민들을 이제 안전을 더 신경 쓰고 있다고 하시고요. 내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내가 혼자서 모시는 거는 처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타이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사실 저희가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정세가 불안정한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도 뭐 연락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쓰레자들도 당연히 더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떻게든 이게 잠잠해지길 기다렸는데 모르죠. 또 무슨 큰 일이 있으면 또 이런 전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Q&A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이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또 구독자가 5만이 되는 동안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댓글들 다 보거든요. 세례자들도 다 보고. 전쟁이 없는 좀 더 평화로운 세계가 왔으면 좋겠고, 그런 세계가 오려면은 우리는 나는 1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기 전에 한번 그런 생각에 다시 되물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1인 1인이 다 힘이 없지만 그 다 힘을 모여서 어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줄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진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뭐 지금 가자지구든 그 어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정치인들이 그 수많은 보이고 안 보이는 그런 이득들로 끌려가는 시민들과 그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덜 받거나 안 받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동안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좀 덜 걱정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건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